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남은 소상공인 업종 과밀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의 도소매업 소상공인 중 81%가 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기록하고 폐업률도 심각한 상태인데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은 많지만 전남 소상공인들의 열악한 상황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과 지자체 등 역할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남의 소상공인들이 이유 있는 아우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들의 전반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현재 전라남도의 소상공인 업체가 약 한 13만 2,903곳 중에서요, 6만 1,000여 곳이 영세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우리 전남의 어떤 상황,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경기가 안 좋은 건데, 사실 우리 전남은 뭐 대기업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상 경기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요식업, 식당업이라고 하죠. 서비스업의 비중이 매우 타 시도에 비해서 높습니다. 따라서 국내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산업 구조가 경기에 민감하다 보니까 우리 앵커께서 조금 전에 아우성 자영업자들이 아우성을 친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 생각은 이미 아우성을 넘어서 산소호흡기에 연명하는 그런 하사 직전까지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 초에 광주전남,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에 의하면 전국에서 40대의 창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3, 4년 전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의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산업이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렸는데, 그분들이 재취업하기도 매우 힘들죠.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 제조업 관련해서 창업하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방법을 택하겠어요? 바로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치킨집이라든지 이러한 소위 소상공인 분야의 창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일 전라남도 의회와 중소기업 연구원이 그걸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소상공인의 과밀화, 그러니까 인구 대비 소상공인들의 어떤 비율이 강원도 다음으로 전국 2위더라고요. 또 그분들의 영업이익이 약 2,140여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좀 심각한 수준이고, 더욱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도소매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평균 연 소득이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소득 약 한 3,190여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보다 한 81%가 적게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3,190만 원보다 더 적게 받는다는 거죠. 그게 100여 명 중에서 한 81명 정도가,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부분이죠. 더욱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현재와 같은 경기 상황이 1, 2년 후에 나아진다는 이런 보장이 없거든요. 지금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는데, 따라서 지금 산소호흡기에 연명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 우리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또 서민 경제의 기본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이런 지원 방안이 지금 필요한 지금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산업구조상 경기에 민감한 게 전라남도고 또 소상공인들의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남의 전남의 소상공인 비율도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높은 편이고, 이제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비중,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지금 현재 25% 정도가 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모든 전남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기본 경제 베이스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다른 나라의 미국이나 일본에 비춰 보더라도 뭐 미국 같은 경우는 6% 자영업의 비율이 6% 정도고 일본이 그나마 우리나라와 경제 구조가 비슷하다고 하는 일본도 10%대 자영업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가 25%의 자영업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경제 어떤 그 구조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자영업자의 또 비율을 보더라도 또 그 1인 미만,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뭐 직원을 두지 않고 나홀로 사장인 경우 그런 경우가 70%고 어떤 고용인을 두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30%에 불과합니다. 뭐 그건 전남에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거의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듯이 대부분의 어떤 자영업자의 70% 정도는 어떤 영세 상인들이거든요. 뭐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제일 창업을 많이 하는 업종이 세 가지가 이제 뭐 치킨, 그다음에 커피, 편의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업종이 뭐 쉽게 진입도 가능하고 또 뭐 그에 따라서 과당 경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지금 이제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과밀화, 어떤 뭐 제한된 지역, 그다음 제한된 인구에 너무 많은 동종 업종을 창업을 하면서 이제 제살 깎아먹기 식의 어떤 매출 감소가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이 내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지금 뭐 상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전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대기업보다는 어떤 소상공인들이 주로 하는 업종에만 이제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어떤 뭐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편이어서 전남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경제 구조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어려움은 뭐라고 보십니까? 현재 소상공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임대료 상승이라든지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 어떤 골목 상권의 붕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 최근에 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경제 구조의 기반이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뭐 최저임금도 뭐 속도를 맞추겠다라고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도 올해 2월달에 소상공인 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는 했었지만은 뭐 현재 이제 국회 상황이 그렇게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소상공인 기본법이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런 그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어떤 뭐 법률적으로나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책을 많이 내놓고는 있는데 어떤 지금 뭐 그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기는 힘들지. 뭐 당연히 필요한 거긴 하지만은 뭐 그것만으로는 다 부족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을 뭐 꼽자면 뭐 임대료 상승, 그 다음에 뭐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뭐 고용 어떤 매출에 따른 뭐 비용, 고정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뭐 지금 많이 개선은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신용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인하가 돼서 지금 많이 낮아졌고.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두 가지 정도가 핵심적인 사안 같습니다. 첫째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그 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뭐 그 외식을 자주 한다든지 또 필요한 물건을 그냥 쉽게 구입한다는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까 내수 시장이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소위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서 이 부분이 핵심 사항인데 많은 분들이 조금 중요시 않은 그 경향이 있더라고요. 2015년에 최저임금이 5,580원이었습니다. 2019년이 8,530원이거든요. 한 2,770원, 약 한 49%가
올랐습니다. 5년 동안에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뭐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작년 올해 27.3% 거의 30%가 최저임금이 올랐거든요. 우리가 왜 최저임금 소상공인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최저임금이 중요하냐 가장 핵심입니다.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이나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이미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그런 그 임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 소상공인들 단기 알바를 쓰거나 뭐 장기적으로도 뭐 1년 미만의 그런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는 그리고 또 많지도 않습니다. 뭐 한두 명 정도 뭐 김밥집이라든지 치킨집이라든지 김밥집 같은 경우도 혼자 살 수가 없거든요. 뭐 주방 보고 배달하고 무슨 뭐 카운터 보고 안 되니까 보통 단기 알바라도 또 시간제 알바라도 뭐 한두 번 쓰고 있고 치킨집도 마찬가지고 뭐 카페도 마찬가지고 미용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단순 계산으로 한번 얘기를 하자면 5년 전에 비해서 약간 50%가 그 임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5년 전에 월 500만 원의 그 영업이득이 있었다면 그렇다고 그래서 뭐 장사가 더 5년 전에 비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닌데 매출은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데 인건비는 50% 올랐거든요. 그러면 5년 전에 500만 원 영업이익을 매월 얻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영업이익을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바로 50% 상승 비율에 그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더욱이 작년 올해는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 때문에 죽겠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다른 다양한 정책을 지금 수립해서 실행을 하고 또 제시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바로 재정적인 그런 지원이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이제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따라서 경기적인 부분 또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그런 인건비의 어려움 이 부분이 현재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가운데서 가장 큰 어려움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변호사님 이제 아까 정책이 이제 필요하다, 뭐 법률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해주셨는데 네. 그럼 어떤 정책이 필요한 겁니까? 뭐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이제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뭐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이제 주로 지금 소상공인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정부 차원에서 이제 시행되는 것들이 많고 이제 지역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뭐 현재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이런 건 조금 현재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뭐 크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만은 그 이제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이제 정책적으로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개정된 것이 이제 그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예전에 그 5년 동안 그 보호를 받던 그 임차인을 현재는 이제 10년 정도 기간을 더욱더 2배 정도 이제 그 연장이 되면서 이제 10년 동안은 상가 임차인들이 뭐 임대인으로부터 어떠한 뭐 그렇게 갱신 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 기간 안에서는 자기가 이제 장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많이. 그리고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예전에는 적용받는 대상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었는데 뭐 최근에 이제 그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평균 환산 보증금이라 그래서 그 환산 보증금률에 따라서 이제 적용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그 임차인들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보증금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현재는 그 금액을 이제 현실화해서 굉장히 그 기준 금액이 높아지면서 정부 정책을 위반했던 그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의 95% 정도의 상가 임차인들은 적용을 받을 수 있게끔 개정이 되었다라고 그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보았을 때 이제 그 어떤 상가에 들어가서 본인이 상권을 일구고 어떤 장사를 하면서 뭐 들어간 시설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러니까 충분히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간을 이제 과거에는 5년이었는데 5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생각보다 짧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10년 동안 연장을 해줌으로써 상당히 그 일단은 어느 정도 자기의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 기간을 보장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
소상공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소상공인 기본법을 제정을 통해서 어떠한 이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와 또 지자체의 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상공인 지원법이라든지 기본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이 필요한지 교육이나 이러한 자료들을 조금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교수님, 지역 화폐나 온누리 상품권 등 소상공인을 위해 시도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지원,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상공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요즘에 장사 안 돼서 너무너무 죽겠어 라고 하면서 근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렸어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따라서 지금 필요한 사항은 무슨 뭐 정치적인 뭐 정책적인 제도적인 시스템적인 그런 부분은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해가도 됩니다. 지금 당장 산소유기에 연명하는 그분들에게 바로 혼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재정적인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재정적인 지원 말고도요.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그 소상공인들은 건물주가 아닙니다. 대부분 이렇게 세를 얻어서 그래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지금 5년으로 법적으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사업하기 위해서 뭐 준비하고 뭐 이렇게 빚 좀 갚고 막 돈을 벌려고 하면 이제 5년이 지난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인데 재계약이 안 되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5년에서 10년으로 이게 법률적으로 빨리 제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또 소액이지만 소상공인들이 또 권리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좀 장사가 잘 되는 것은 많고요. 조금 적은 것도 왜냐하면 이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존을 받아야 되니까 권리금 같은 경우도 건물주가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이런 법적인 보호 장치가 분명히 필요한 거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했을 때 또 계속해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또 이들을 위한 그냥 통합된 목소리가 필요하다. 요즘에 그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인기 있는데요. 현재도 뭐 소상공인 연합회라든지 시장 연합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분리되다 보니 각자의 목소리를 내요. 그래서 통합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정치권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통합된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정부에서 온누리 상품권, 뭐 제로페이 그리고 지역화폐를 많이 지원을 합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오래됐죠.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정부가 지금 지원하는 거고요. 제로페이는 바로 그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연매출 8억까지는 아예 수수료가 없습니다. 제로페이를 사용했을 때 그리고 8억에서 12억까지는 한 0.3% 그리고 12억 이상은 이제 0.5%의 수수료를 받는데 거의 뭐 없는 거죠 수수료가.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와 금융기관이 함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고요. 최근에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2%에서도 다루었었는데 지역화폐, 바로 지역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가 발행을 해서 유통시키는 이 부분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큰 그런 그 성과는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를 보니까 지역화폐를 발행을 해서 그 성과 분석 제시하는 거 보니까 3.8% 정도 소상공인 매출이 올랐다라고 그러는데요. 아직까지 정부가 또 지자체가 이와 같은 다양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단기간이기 때문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상의 그런 지원책입니다. 뭐 이 외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한 1, 2년 정도 지나면 2, 3년 정도 지나면 분명히 효과는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두 분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시도 중인 대책들이 당장 소상공인들의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는 없지만 소상공인들의 소득주도 성장과 전남의 경제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